예, 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국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본 적 없는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사실은 어제 코스닥 지수의 탄력도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왜 이렇게 온도차가 나는 걸까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수급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까지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2016년 7월 이후에 가장 최장 기간이에요. 물론 이제 가장 길었던 기간은 2013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4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왜냐면 제가 그걸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저도 그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매일같이 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때도 한번 그 큰 장이 한번 왔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어떤 온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지금 코스피 지수 항상 뭐 시장에 좀 오래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개인 투자들께서도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지수가 어떤 뭐 고점을 뚫거나 어떤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지수가 올라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먼저 오르고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관건은 결국 이게 지수가 먼저 올라주고 코스피 시장이 올라주고 결국 코스닥 시장이 따라와 줄 수 있느냐, 종목들이 따라와 줄 수 있느냐가 여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이제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뭐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지난주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올라왔었고 그리고 지난주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했어요. 예.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종목 상승으로 좀 이제 중심이 옮겨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물론 이게 반복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물론 이제 거기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뭐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건 시간의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단 지수가 먼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고 그 이후에 이제 종목들이 그 지수 레벨에 따라서 좀 이제 키 맞추기가 나오는 이러한 장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이 시장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이후의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급등을 하면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을 정하는 부분은 현재보다는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와 증시가 가장 괴리가 심한 그런 때예요. 지금 사실은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 국면에 있고 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통제가 강화가 되고 그 지표들에 대한 그 우려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대만도 얼마 전에 상승 최고치를 찍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상승 최고치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다우하고 S&P는 이미 상승 최고치 찍었어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현재 어려움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온전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4분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무시가 되고 있죠. 오히려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대한 전망들은 굉장히 좋죠. 더군다나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그 칭화유니그룹이 채권 불이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다뤘을 텐데 이거는 오히려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의 기업. 그렇죠. 큰 그러니까 어떻게 기업인데. 보면 이거는 중국이 그동안 반도체 굴기를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가 이번에 여실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런 반도체 업체들, 메모리 공급사들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해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5G라든가 전기차 산업들이 본격화되면서 로직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당이 안 돼요.
하도 이제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이 감당이 안 돼서 이 TSMC라든가 이런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이 캐파가 부족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뭐 파운드리 투자 금액이 10조가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업황 전반의 어떤 지금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뭐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에 90억 달러 인수하기로 했는데 결국 이 부분도 낸드 지금 한 5, 6위권에서 2위로 올라가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SSD 같은 경우는 1위까지도 레벨업이 가능한 그러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그만큼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삼성전자, SK냐,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은 물론 이런 종목들 근데 개인들이 사기에는 좀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가도 많이 올랐고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이제 이런 쪽에 좀 아무래도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장비주, 소재주 지금 이런 종목들은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만은 얼마 전에 사실 장비주, 소재주들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거기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많이 좀 사야 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못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데 사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2차 전지가 됐건 5G가 됐건 뭐 그린 뉴딜이 됐건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결국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은 조정을 받았을 때가 사는 타이밍입니다. 뭐 지금 이런 흥미를 하고 있는데 결국 내년에도 아마 이러한 장비라든가 소재, 특히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3D 낸드의 고단화라든가 또 D램의 미세화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공정 소재 소유량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소재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 지금 뭐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언택컨택 다음 질문 가야 되니까요. 이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해서 토픽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 SK 머티리얼즈라든가 제가 이제 앞에서 소재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이제 환소의 케미칼이라든가 뭐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또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만 잘 아시는 종목들인데 결국 소재 업종의 토픽들로 꼽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소재 쪽 많이 보시네요. 예, SK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주신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되기 때문에 언택컨택 관련 전략도 세워주시죠.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딱 언택이다 컨택이다 이분법적인 건 좀 많이 거기서는 좀 해소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언택트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고 향후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설사 컨택트주들이 가는 국면에서도 잘 버틴다는 얘기죠. 오늘 같은 경우 뭐 이제 카카오 네이버 또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는 또 이제 뭐 여행주라든가 무슨 이런 종목들도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한편으로는 이제 그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한 또 우려 혼재되는 이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향후의 시장의 방향이 단순한 구분보다는 성장주가 됐건 가치주가 됐건 언택이 됐건 컨택이 됐건 실적을 바탕으로 한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의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투자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장까지 말씀드린다면은 결국 내년에 이런 흐름들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실적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실적 전망이라든가 산업의 성장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시장이 1차 상승이 나올 때는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두드러지고요. 2차가 되면은 다시 이제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마켓온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